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도 정말 불장으로 펼쳐졌는데, 와, 지금 지수 현황을 보시면 그냥, 이게 뭐 슬금슬금 보이시는 것처럼 5일선을 타고 이게 무슨 지수가 급등주도 아닌데, 5일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쭉 지금 성방으로 가고 있어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통 급등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급등주. 예. 그런데 우리 아침에 막 울긋불긋하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 끝까지 이제 주도주로 살아남는 애들 보면 이렇게 5일선을 안 깨고 이렇게 쭉 타고 막 VI까지 올라가고 일부 전 고점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는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상승하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 딱 그런 형태로 지금 5일선을 깨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인 자체는 이제 돌아오는 외국인이죠. 오늘 장의 핵심은 외국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한 5거래일 정도 이렇게 팔았어요. 팔다가 오늘 양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양매수 코스피 3,500억, 코스닥 3,100억, 그리고 기간은 지금 5일 6일 연속으로 1조 2천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지속적으로 한 4거래일 정도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판 물량을 지금 기간이 계속 봤다가 이걸 오늘은 외국인까지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외국인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말씀드린 게 지금 지수가 너무 고점이라서 언제 급락이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색하게 지금 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뭐 장대 음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만 지수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관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지수 방어를.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주도 섹터들이 뭐 크고 작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자동차가 받쳐주고 자동차가 못 받쳐주면 기타 좀 중소형 주들이 좀 받쳐주고 그런 식으로 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시면 코스피 A 자체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다. 오늘 보시면은 4천 거의 800포인트 인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 저점이 4,7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거의 100포인트 이상을 지금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이런 장은 진짜 오랜만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4,797포인트 10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사상 최고치를 매일마다 10거래일 동안 경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이제 전환을 해서 코스닥조차도 1% 상승을 해줬고 오히려 기타 이슈로는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굿뉴스로 작용을 했어요. 굿뉴스로.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하락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에서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악재, 뭐 악재라고 하긴 그런데 기존에 이제 산재에 있던 어떤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발성으로 증시도 안 좋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새 뭐 그린란드 관련된 또 분쟁, 전쟁 위협들, 그리고 러우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죠. 무역 분쟁도 지금 시작 중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제에 있는 악재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나라는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수급의 힘인 것 같아요, 수급. 네, 뭣도 아니고 지금 돈으로 멱살 잡고 장 자체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근데 외국인이 맘먹고 계속 팔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장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수급 자체를 기관이 적절히 지속적으로 방어 중이고,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고, 시적절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까지도 참여를 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모두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계속 지금 매도세인데 지금 계속 고점이기 때문에 개인은 계속 팔 거란 말이에요. 오르면 오를수록 더 팔 거예요,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이제 받아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자, 금통위 금리 동결 내기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저점이 여기 보이시는 4,700 5포인트였고 지금 종가 고점이 종가당 4,797, 4,800포인트죠. 우리나라 4,500 멀지 않았죠. 이번 달에라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4,500 해봤자 지금 40포인트가 50포인트가 거의 1%잖아요. 2%는 100포인트잖아요. 4%만 오르면 4,500포인트 바로 가는 겁니다. 네, 4%. 이거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전략 후광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수급 손바뀜이라고 하는데 뭐 손바뀜이라고까지 표현을 뭐 하긴 그렇고 외국인이 지금 집 나갔다 이제 돌아와서 코스닥까지도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일 단단한 버팀목이 이제 반도체였고, 두 번째가 조선이었고, 자동차였잖아요. 자동차.
예, 방사는 조금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방사는 일부라고 치면 반도체와 우리나라 핵심인 조선과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오늘 동반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동차도 현대 기아차가 거의 5%대, 조선도 5%대, 쌍중하고 하나오션이 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15가를 또 달성을 하면서 넥스트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1%까지는 아니지만 약 1,000원 이상 상승을 해서 지금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14만 5천 원이면 또 신고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자체가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지금 8%에서 9%를 육박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악재가 없는 한 내일도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로 오늘 이슈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는 자 반도체를 위시해서 이게 설마 보시면 전체가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800 종목 정도 그리고 하락도 800 종목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좀 오른 그런 기운도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지수를 받쳐주는 세 가지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 예, 얘네들이 지수를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지수를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 기반 위에서 지금 로봇하고 로봇이 오늘 또 화끈하게 슈팅을 줬잖아요. 네, 로봇하고 뭐 기타 뭐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차 부품이나 기타 이제 뭐 탈로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도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이제 로봇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나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나우하고 좀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포스코 DX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DX를 추가를 했고 매수도 오늘 매매도 잘 했고요. 자동차 부품은 뭐 증대도 많고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한 종목을 얻고 탈후에서 현대약품을 하나 좀 추가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로모 쪽에서 좀 추가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나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건설도 하나 추가했네요. 원전 쪽 그리고 미래에셋도 하나 추가했고 뭐 그 정도 좀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를 했던 종목, 뭐, 가장 좀 보면은 지금 포스코 DX를 오늘 매매를 했었고, 요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기 고점에 팔고, 상하가에 팔고, 한 4% 정도, 4, 5%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 한 50% 정도 물량이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자, 포스코 DX랑 하나 시스템도 자, 이렇게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보고 다시 매수를 해서 오늘 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8% 정도, 9% 정도 이제 수익권에 있고 내일 봐서 조금 매도를 하면서 다시 아래에서 살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지점 92,0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지지해 준다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뒤에 유진 로봇은 계속 이제 보유 중이고요.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은 어제 매수를 이렇게 해서 아직 보유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자, 오늘 종목별 매매 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현대약품은 주식 현대약품 보시면 지금 신고가가 11,000원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월봉이고요. 11,000원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근데 지금 4%밖에 안 나왔죠. 4%밖에 안 나왔고 탈로 관련돼서 이제 얘가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탈로 관련돼서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 지금 1,000억 원, 네, 이거 보시면 1,000억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1,000원 돌파 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뭘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 2, 3% 정도 수익 취한다는 생각으로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자, 포스코 DX는 자, 여기 보이시는 단위 박스권인 요 33,000원 구간. 그래서 지금 작년 한 10월부터 이어지는 박스권 구간이 33,000원 구간을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업체고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15가 돌파에 그 상한가 나면 좀 몇 주 정도 들고 갈 텐데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단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봐서 자 상한가 종가를 위협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물론 상한가를 들어간 6천억 원을 기준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6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 한 65억에서 75억 정도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나스닥 선물 자체가 약 0.7%에서 0.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3배 ETF가 지금 7에서 한 9%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을 하나를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 수익을 볼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넥스트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5천 원이 위보이시는 14만 5천 원이 신고가거든요. 요거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 나오고 다시 재돌파할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자, 하나 시스템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고가 스권이고요. 7만 천 원이 신고가였는데 첫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보고 하나 시스템은 요 날부터인가요? 요 봉 이후부터 계속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단기적으로 5일선을 지금 깨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깨는 날, 그날 수익 실현을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요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12,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조가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한 100억에서 최소 100억에서 한 2, 300억 그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진 로봇. 유진 로봇도 신고가. 이 신고가 박스권이죠. 요만큼. 박스권을 돌파하는 봉이 나왔죠. 그래서 신고가는 2만 1,000원. 네, 2만 1,000원이고요. 요 위에서 얘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구간에서 아래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게 이제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로봇 섹터가 오늘 무지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한번 빵 터지면서 2천억 이상 터지면서 장대 연봉이 내리지 않는 한 얘는 지속적으로 더 이제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600억이 터질 때, 그러니까 일본봉에서 25억이나 35억 이상 거래대금 이제 터질 때 보시면 이런 양봉이 충분히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22,800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주 반도체. 자, 우리 나스닥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간 외에서도 제주 반도체니 뭐 반도체 주소형주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좀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SFA 반도체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국가는 여기 38,500원인 24% 정도 그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전고점 여기 35,000원 돌파를 목표로 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규장이 6%에 끝났는데 지금 9.8%, 약 10%까지 4%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양봉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15% 이상 얘가 이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5천원 환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 일본봉에 65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우루 오틱스는 자, 최고점이 33,500원, 약 7%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내일은 갭으로 요 위에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위에서 시작을 하고 떨어져 봤자 요 33,500원을 한번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400억 원이 기존 거래대금이고요. 일본봉에 약 20억에서 25억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BR 모션 같은 경우도 자, 로봇에 얘도 이제 묶여 있잖아요. 얘가 담속인가요? 일단 뭐 했었지? 베어링. 베어링 만드는 업체고요. 그래서 22,500원이 이제 12% 정도 나갔는데 얘도 시간 외에서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오늘도 27%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기존 거래대금이 얘가 2,000억 원이었는데 살짝 올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00억 정도로 가져야 되겠고요. 왜냐면 또 레벨 업은 있잖아요. 요만큼 조가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요 시가 시작하고 나서 양복을 보일 때, 양복을 보이면서 상방의 흐름이 나올 때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3천억 원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일본봉에 약 35억 이상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약 25년간에 걸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99,900원에 안착을 했는데 여기 월봉상으로 보시면 자, 월봉상으로 볼게요. 2000년도부터 월봉상으로 보면 자, 여기가 10만 700원이거든요. 10만 700원인 박스권이 지금 거의 2000년도 초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얘는 한 최소 20년에서 25년 정도의 박스권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대부분 여러분들 나이보다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리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주포가 매집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0에서 25년간에 걸친 잔디 박스권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 그 순간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는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가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돼서도 얘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기존에 이제 3,600억이에요. 3,600억이면 들문봉에 4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래에셋 증권. 자, 얘도 내주에 있을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요만큼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3천억 가까이. 그래서 얘도 지금 5일선을 안 깨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월선 아끼면서. 그래서 얘도 내일 이제 31,400원을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눌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류 일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3천억 원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일본몽이 45억 퍼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오션 내일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일단 1순위로 볼 것 같고요. 내일은 반도체와 로봇 1순위고 2순위로는 우리 조선 쪽. 조선 쪽이 거의 지금 준비가 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요만큼의 박스권. 자, 크게 넓혀서 볼게요. 넓혀서 보면 자, 요런 상황인데 자, 요만큼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잔대 양봉이 나올 때 이 박스권 고점에서 잡은 단가는 가장 좋은 저렴한 단가거든요. 그래서 잔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요 위에서 또 박스를 요만큼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그럼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좀 비중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비중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 좋은 기회가 조선 쪽이 나올 수도 있다. 하나오션도 그렇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2천 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을 때 보시면 되는데 조건은 기준 거래대금이 얘도 최소 일본봉이 150에서 200억 이상 나올 때 이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산중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고점이 8%밖에 안 나갔고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급등주 형태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7천억, 일본봉에 85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이제 현대건설이 잘 치고 나가준다면 이제 에너빌도 잘 가겠죠. 그래서 전고점이 한 8%, 97,400원이고요. 얘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5일선을 안 떼고 있죠. 안 떼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형태의 급등봉이 아마 나오겠죠. 이렇게 97,000을 돌파하는. 자, 돌파하는 날에 저는 무조건 1조 3천억이 터집니다. 그래서 1조 3천억이면 일본봉이 150억에서 약 2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LS 일렉트릭도 원전 관련된 주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5만 4천 원을 힘있게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일본봉에서 약 45억 이상 나올 때 그때 이제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그룹이죠. 현대 현대모비스인데 지금 위에서 고가놀이 횡보 중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횡보를 했는데 얘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을 받는 주식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다시 한번 집중을 받으려면 또 다른 추가적인 재료나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7천억이 터져야 되고요. 7천억이면 일본봉에 85억 이상, 85억 이상 터질 때 이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죠. 현대차포로 현대차의 그 ICT 내지는 IT 업체. 그래서 얘도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얘도 주거래대금 5천억 원이니까 일본봉에 65억 이상 터질 때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는 보유를 했다가 시간 내에서 좀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신고가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잔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자, 잔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래서 요 아래서 지금 12만 8천 원 라인에서 받는다면,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위쪽에 돌파할 때, 예, 그때 좀 걸어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돌파 후에 안착할 때 다시 비중을 담으면 좋은 스윙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성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7천억 원이니까 1분목에 약 85억 이상 써실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었죠? LS 일렉트릭 했고, 모비스 하나까지 했죠. 하나까지 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얘도 로봇 쪽으로 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죠. 물론 신규로 추가했는데 중국가가 54만 1천 원,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밖에.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 후 지지 받을 때 얘도 이제 챙겨보시고요. 6천억 원이면 일본봉에 얘도 75억에서 약 100억 사이 그 정도 거래대금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도 2천억 원이나 들어왔네요. 기관도 300억 원이나 들어왔고 지성 대수 중이고. 자, SPG도 마찬가지죠. 얘는 10만 원 넘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겠네요. 10만 원은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 받고서 그리고 상승 1파 나오고 상승 2파 나올 때 예,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3,300억 원이 터지려면 일본봉에 45억 원 터질 때 만주면 좋겠고요. 투자 로보틱스도 15,500원. 자, 지금 보시면 조선주하고 로봇주들이 다들 여기 길목이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약 5% 남짓 남아있고, 기존 거래대금이 터지면 얘도 이런 형태로 장대 양봉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내일까지로 옷이 갈지는 좀 다시 봐야 되겠죠. 미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단 오전에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자, 우린 PTS, 우린 PT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요만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24,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2천억 원이에요. 그럼 1분 봉에 25억 터질 때 하시면 좋겠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는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더 많이 모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